오씨 깜짝이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사실 뭐 무슨 말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켰어요. 그냥 켰고 BGM은 저작권이 있지만 저작권 터치가 없는 부금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이제 요즘은 뭔가 자꾸 BGM에 템포 맞춰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커피를 오늘 한 두 잔 반을 마셨기 때문에 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좀 만지다가 켰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보통 준비해서 하질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점심을 먹었고,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시원해서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전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좋아요. 콘서트는 사실 당장의 어떤 공연이라고 하면은 안동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단독 공연은 정확한 날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연말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가장 좋은 날짜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좋더라고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은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이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대체 공휴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4시에서 5시쯤 딱 이제 운전을 할 때 왜 길이 안 막히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네, 가장 좋은 날짜고요. 시험 기간은 이미 지났을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스포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연말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요즘은 집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그런 컴퓨터를 잘 못 다뤄요. 요새는 컴퓨터를 잘해야지 이제 음악도 잘하는데, 저는 원체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기계랑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제 제가 17년도에 산 맥북을 드디어 이제 잘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제가 좀 지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은 일단 놀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이 뭐예요? 내일 시험 때문에 떨려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수목 이렇게
중간고사인가 봐요. 그 고등학생분들. 왜냐면은 수능이 끝나고 이미 많이 지난 상황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 공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물론 공연 그 공지를 할 때도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연말 공연을 끝으로 아마 또 한동안은 또 찾아뵙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그 뭐랄까, 단독 공연 같은 경우에는 12월을 끝으로, 이번 연말 그 끝으로 단독 공연은 이제 꽤 오랫동안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간간히 뭐 행사 들어오면은 그건 딱히 거절하진 않겠지만 단독 공연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단독 공연이 이제 연말 공연 이후로 조금 뭐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연말 공연이 끝나면 최소 반년 정도는, 반년이 뭐야, 거의 한 반년 넘게는 단독 공연 계획이 없을 예정입니다. 네, 저 더 준비되고 또 좀 멋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같은 노래로 하니까, 같은 어떤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자주 하면 남발하는 거는 좀 뭐랄까,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면은 또 다시 단독 공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혼자서 뭐 이것저것 되게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단독 공연을 하게 된다면은 신곡이 나올 때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EP가 나오면은 단독 공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날먹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말 공연은 사실 연말에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 제 생각보다 너무 그 공연장을 선점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원래는 좀 더 많은 회차를 하고 싶었으나 한 2회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꿈에 제가 나왔다고요? 혹시 학교 공연을 온 게, 학교가 초등학교는 아니겠죠? 대학교이길 바라면서, 대학교 행사에 언젠가 대학교 축제 때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어요. 제가 제가 짧지만 한 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학교 축제 이제 공연하러 온 가수들을 보면서 괜히 막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나중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겠죠 뭐. 근데 중학교도 그 초대 가수 와요. 저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 저의 어떤 연대기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휘성님 오셨어요. 휘성님 그 사랑은 맛있다 그걸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그때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중1이었지만 왜 중학생 축제에 가수가 오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비록 어리긴 했지만. 그리고 그때 제가 왜 그걸 못 잊냐면, 저도 그때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저 세상에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 쓴 게 중학교 1학년 학교 축제였고, 그때 그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서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까지 무대를 못 썼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중학교 축제도 뭐 크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축제, 고등학교 축제, 대학교 축제, 네, 뭐 수지만 맞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잼민이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어필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혹시 학생회다, 내가 중학교 학생회다, 내가 우리 중학교 임원진이다, 그러면은 그 학급 회의 때 저를 한 번쯤 언급해 주셨으면. 네, 담임 선생님과 그 학교 임원분들에게 꼭 저를 어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뭐 매점 이용권 이런 걸로 부르면 안 되고, 정당한 어떤 금액이 맞는다면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들 각자 위치에서 꼭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생회에 가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총학생회에 꼭 가입하셔서 한 번쯤 저를 언급해 주신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뭐 이거는 아무튼 그냥 해본 소리였고요.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진심으로 들어주신다면 또 감사할 따름이죠. 네,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 말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면 또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게 절대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 학기면은 학생회장에 그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학기면 안 되는구나. 아쉽네요. 혹시 3학년,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진급할 예정이신 분 계신가요? 대학교 3학년에 진급 예정이신 분. 계시네요. 꼭 내년에 총학생회장이 되시기를. 오, 두세 분 계시네요. 데이먼스 6 금지어입니다. 금지어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3학년. 좋네요. 벌써 이렇게 또 인재들이 있네요. 꼭 내년에 전교회장이래. 총학생회장이 되셔서 또 내년이면 좀 희망적인 한 해가 되겠죠? 22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당연하게도 학교 축제가 많을 텐데, 꼭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PPT 땄습니다. 수고하십시오. PPT 땄습니다. 춘천 상상마당 좋더라고요. 부산 상상마당 좋았어요. 좌석수는 일단은 그 위드 코로나 상황을 보고
정해야 될 문제라서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고프다. 저는 음악을 21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특별한 음악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랄까, 그냥 여러분들 듣는 음악 똑같이 듣고 그렇게 커왔던, 빅뱅 좋아하고, 저 빅뱅을 제일 좋아했어요. 네, 올해 국가고시 봐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그래서 그 뭐야, 음악 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작곡을 처음 쓴 건 22살입니다. 22살에, 그러니까 사실 시도를 한 건 그 전이긴 해요. 그 시도를 이제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저의 자작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자작곡이라고 할 거는 뭐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맨날 가사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너무 그 중2병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 폐기시켰고,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디 발견할 수 없는 곳에다가 그냥 박아놨고, 절대로 안 보여줄 거고. 한 18살, 19살 때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들었는데 너무 구려서 그것도 이제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전부터 그냥 시도는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3살부터 작곡 시작했는데, 3살이 아니지. 3살이면 뭘 할 수가 없고,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지만 그 노래 안 쓰잖아요. 자기가 들어도 구린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모차르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언젠가 풀으실 의향이 절대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연세는 아닌데, 연세는 어른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조를 준다고 하면 풀죠. 그건 풀어야죠. 5조 주면 풀어야지. 중학교 때 가사도 푼다. 5조 주면. 라이브 몇 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딱히 정하지는 않는데 제가 텐션이 떨어지면 끌 예정입니다. 연세 금지입니다. 연세 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세대학교도 나이 대학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에서 공연해달라고요? 안산에 공연장이 뭐 마땅치가 않던데요? 참 애매하죠. 서울예대가 있는 동네인데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떤 계절이 좋나요? 저는 딱 지금 시기부터 딱 한 3월까지를 좋아합니다. 와스타디움 안 좋아요? 와스타디움 약간 잘못 만든 홀이에요. 거기 뭐 하냐면은 그 안산에 할렐루야 FC라고 있거든요. 그 무슨 기독교에서 만든 축구팀인데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이랑 국가대표랑 뭐 친선 경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가끔 쓰고, 그리고 지금 거의 버려져가지고 가끔 펫페어 같은 거 할 때 씁니다. 그게 사실 그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FC라고 1골에 11기도 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한 골 넣으면은 11명이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 진짜야. 배민 라이브 한 곳은 용인의 그 경찰대학교 옛날 캠퍼스예요. 저는 무슨 색? 저는 딱 그 파란색인데 그걸 무슨 파란색이라고 그러지? 아무튼 저는 좀 파란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거제도요? 거제도는 힘들고 제 부산까지 가면은 그쪽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네. 용달블루? 용달블루 말고. 아 이게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름도 모르네. 여기 치니까 나온다. 저 그 파란색 종류라고 쳤거든요. 뭐라고 떴냐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그 블루 모티프? 그리고 이 색깔 좋아해요. 블루 모티프. 블루 모티프라는 색 좋아합니다. 빅토리아 블루? 이것도 좋아하고 블루 모티프 이 색 좋아합니다. 근데 이름 예쁘다. 블루 모티프. 나중에 노래 제목으로 써야겠다. 미래 고3에게 한마디 부탁한다고요? 고3 아무것도 아닌데? 농담이고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련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냥 뭐랄까 망나니처럼 보내서 그런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고3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앞으로 헤쳐나갈 현실이 더 힘들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고3은 그냥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가다듬기 위한 어떤 시간인 것 뿐이지, 고3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될 이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에 겁먹지 마시고, 고3은 그냥 어떤 순한 맛, 그냥 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현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냥 뭐랄까, 고1, 고2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막 공부를 막 되게 잘했다 이건 아닌데, 고3 때 그냥 뭔가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학교를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뭐랄까, 그냥 이유는 정확히 뭐 없는데 그냥 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연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의 말을 잘 믿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맨날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3번 정도는 선생님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서 병원 들렸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20분인가 30분이었는데, 그러면 집에 좀 여유롭게 가려면, 아침까지 먹고 가려면은 7시에는 일어나야지 되는데 7시 한 50분에 일어난 거예요. 애매하게. 근데 막 서두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내 기분이 그냥 몰라, 뭔가 그냥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랄까, 그냥 가기 싫다, 그냥 좀 뻐겼다가 한 8시 한 15분이나 20분쯤에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한 다음에 병원 들렸다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느즈마키 근처에 있는 소아과에 가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해가지고 하고, 진단서 달라 그래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학교 막 점심시간 때 가가지고 점심 먹고 한 3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깡이 세져가지고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사람 일의 문제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해놓고, 그럼 차라리 아프다고 해놓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홍대에 갔어요, 제가 고3 때. 그때 한 번 그랬다가 진짜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는데, 그때 그냥 이상하게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홍대. 그래서 뭐가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몰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냥 그 동네를 걸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마찬가지로 선생님 오늘 너무 아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진단서만 끊고 그냥 뭐랄까, 이상한 깡이 세져 버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전철 타고 갔어요, 홍대를.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합정역에 내려서, 지금 그렇게 지겹게 가는 그 합정을 내려가지고 그냥 쓱 걸어서 홍대 타멘탐스 있는 데까지 막 걸어가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한 3시쯤에 엄마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너 어디야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어디야 지금? 이랬는데 나 홍대고, 차라리 뭐 집 근처면은 그냥 뭐 학교 뭐 운동장에다 이렇게 말이라도 지어낼 텐데, 홍대니까 이제 막 그래서 엄청 혼났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호되게 혼나고 이제 계속 꾸준히 잘 다녔죠, 학교를. 선생님이 제가 안 오니까 이제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그랬어요. 그래서 1학기는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2학기 때부터 학교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담임 선생님도 뭐랄까 좀 되게 방목하는 편이셔서 제가 몰랐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가 이게 조퇴가 3번이면은 결석 1번으로 처리하던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정신 못 차려 계속 그랬으면은 저 그거 될 수도 있어요. 저 뭐라지? 유급이라고 하나요? 학교 일수 못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막 하루 이틀 정도 더 안 나와서 유급 되는,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고등학교 2번 다닐 뻔, 3학년 2번 할 뻔. 근데 그때 이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냥 왜 가야 돼? 약간. 왜냐면 제가 대학 준비를 고3 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 안 갈 건데 왜 대학에 가라 그러지? 자꾸. 학교도 너 가고 싶은 과도 없고 막 그냥 뭔가 너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학교를 좋은 학교도 못 갈 것 같은데 뭐하러 하지? 약간 가기 싫다. 그냥 난 대학도 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돈 아깝고 왠지 내가 가도 이미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왜 가야 되지? 그 생각이 너무 깊게 빠졌어요. 그니까 맨날 슈퍼스타 K 이런데 그 지원해가지고 그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고2 때 그랬어요. 고2 때부터 급격히 뭔가 좀 혼자만의 내적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가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알았어요. 내가 가도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게 또 비싸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왜 가야 되나 이거를 왜 가야 되지? 가도 장학금도 못 받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그냥 하기 싫고 지금 이거 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12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는데 이거를 또 4년 더 할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기 싫었는데 근데 고3 되니까 이게 괜히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수도권 거점 대학이라도 가야겠다. 어디든 가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망한 내신으로 그 내신에서 한 등급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그때부터 그거 입학사정관제라고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너무 옛날이라서.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또 운이 좋게 시에서 하는 무슨 시 대표로 하는 그거를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게 그냥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했다가 그냥 지원했는데 그거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찌어찌 말 지어내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없는 말 있는 말 짜내가지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진짜 맞더라고. 가도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거를 나는 알았는데 진짜 가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고1이래. 고3 1학기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맨날 가짜는 아니지만 맨날 진단서 내가지고 학교 안 가고 학교 맨날 늦게 가고 안 가고 이러다가 고2 때는 거의 교무실에 살았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 노트북으로 맨날 자기소개서 쓰고 선생님 저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좀 약간 이러면서 그랬죠. 근데 내가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지? 같이 나쁜 짓 해도 혼자만 안 혼날 스타일이래요. 그런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사실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그냥 규칙을 위반하는 것 정도?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짓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규칙을 따르기에 내 기분이 뭔가 규칙을 따를 기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학교에 가기 싫다. 순수하게 그냥 학교에 그냥 왜 가야 되지? 이러면서
저 사복도 안 입었어요. 학교에서. 저 교복 따박따박 여름에 하복 입고 겨울에 동복 입고 열심히 했는데, 맨날 체육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었는데, 아니면은 아디다스 추리닝이나, 저 고등학교 때는 아베크롬비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진 애들은 맨날 아베크롬비나 카라트 후드티 입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클락스 많이 신고 애들. 근데 저는 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예쁜 신발을 신고 싶은데 뭔지를 몰랐던 시절이라 뉴발란스 보라색을 신고 다녔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뉴발란스에 어떤 집착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뉴발란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서 고3 때까지 신었다가 이제 20살 때 약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등교하는데 너무 신발이 현실 자각이 든 거죠. 너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버렸는데, 진짜 그냥 보라색이었어요. 신발이 그 보라돌이 보라색 있죠. 그 색깔이었는데 무슨 옷이랑 입어도 안 맞는 색깔. 그래가지고 그때 버렸어요. 진짜 청바지랑 입어도 이상하고, 면바지랑 입어도, 베이지색 면바지랑 입어도 이상하고, 아무튼 그냥 뭘 갖다 놔도 안 맞아. 그 신발은 어쩐지 나만 신고, 나랑 똑같은 신발을 본 사람이 없어. 그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맞아요.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를 달고 다녔죠. 그때 약간 그거 있었어요. 저는 노스페이스, 그때도 애들이 많이 입었는데 노스페이스를 입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인이 되고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993을 신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신발이.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꼭 사야지 해가지고 샀어요. 그때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요. 뉴발란스 993 회색,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와 진짜 저 갖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그걸 신고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혹시 이름이 뭐야? 근데 한 명은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다른 애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993이라는 거예요. 그게 뉴발란스 993이래요. 그래서 검색을 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용돈이 2만 원이었는데, 딱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가격 검색했는데 신발이 얼마더라? 20 몇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바로 그냥 뭘 안 알려줘요? 나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냥 그거죠. 그냥 뭐랄까, 저 94년생이에요. 제가 한 살 더 많습니다. 근데 아베크롬비는 안 이뻐요. 그거는 안 이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눈여겨봤는데 갖고 싶다는데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했다가 나중에 샀는데, 아베크롬비는 안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보면 이상해 좀. 그리고 그거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동양인 비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라고요? 공사면은 제 동생이랑 동갑이네요. 저 펜콧도 있어요. 저 펜콧 오리 후드티 있었어요. 왜 그 색깔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펜콧 그 오리 후드티 그 청록색 그 펜콧 후드티 있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옷이랑, 그러니까 무슨 바지랑 입어도 약간 그거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뭐지? 레고 막 뭔 티라 그랬는데 그거를 레고 그 캐릭터가 이제 프린팅 돼 있는 후드티를 그 뭐라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레고 후드티. 뱅크티야, 맞아. 저기 그 또 같은 시절을 또 겪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뱅크티. 그 뱅크티를 아시는 분들은 참 저희가 겪어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그런 학생 인권 뭐 그런 거 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살아온 초등학교, 중학교는 야만의 시대였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뉴스거리가 될 법한 일들이 참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반갑네요. 또 이렇게 또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야만의 시대였어요, 진짜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이 시계 풀었다니까요. 때리려고. 진짜 미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뉴스에 나올 건데, 그때는 무슨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아저씨랑 할아버지 중간 선생님이었는데, 제 친구 친구가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말에 약간 거슬렸다고 그 시계를 풀더라고요. 막 해병대 몇 기 뭐 어쩌고 이러면서. 아니에요. 헛멜도 같아요. 헛멜은 중학교 때요. 헛멜, 카파 이런 건 중학교 때인데 역시나 저는 없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독후감을 안 써서 그걸로 맞았는데, 당구대로 맞았어요. 날로 도시락 구워 먹는 건 저희 부모님 세대고요. 그렇죠. 야만의 시대였죠. 서울 구경. 서울 구경. 서울 구경이 초등학교 때까지 유효했어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두발 규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1이 되면은 머리를 다 반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구경을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중학교 때는 대신에 발바닥 맞기를 처음 당했는데, 와,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처음 발바닥을 맞아본 게 중1 수학 시간이었는데, 난 발바닥 맞는 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진짜 맞자마자 막 발작, 온몸이 떨리던데? 중학생 때 반에 에어컨이 있긴 했는데, 일단 엄청 썩었고,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라서, 우리의 니즈대로 틀 수 없었어요. 더운데도 안 틀어주다가 되게 애매하게 한두 시간 틀어주고 이러던데? 그때 막 애들 더우면은 다 개수대 뛰어가가지고 그냥 거의 등록하고 이랬는데. 그푼이요? 그푼은 기억 안 나요. 그푼 유심히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겪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푼을 따로 안 써놨어요. 교실에다가. 항상 졸업하면 졸업 앨범에 그냥 그푼이, 이런 게 그푼이구나 하고 이제 뭐 적혀 있는 건 봤는데,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건 없었어요.
초등학교는 뭐 6반까지 있었고 중학교 때가 12반까지 있었고 고등학교 때가 18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고등학교인데도 막 한 5반까지밖에 없던데? 또 놀랬어. 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한 3등분 돼가지고 3분의 1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뭐랄까 되게 좋아했던 애는 있는데 첫사랑은 그러니까 학창 시절 하면은 저는 항상 영어 선생님이 생각나요. 뭐 이렇게 뭐 지금도 막 생각나고 이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되게 뭐랄까 막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예습을 했었는데 이게 2학기 때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가 참 그렇지만 이게 성적으로 영어랑 수학은 저희 학교가 우반이랑 열반을 나눴어요. 근데 그 당연히 그냥 1학년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는 그냥 이제 반마다 영어 선생님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반에 각자 몇 반은 뭐 A 선생님 몇 반은 B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B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2학기 때 열반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영어만 성적이 폭발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98점을 맞았어요, 영어를. 그래서 거의 1등급이었어요, 영어가. 근데 2학기가 되니까 갑자기 다른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분반을 했어요. 영어랑 수학 때만 분반을 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원했어요. 선생님 제발 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설마 미안하지만 안 돼. 교칙이라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반에 갔는데 급격하게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너무 하기 싫어져서 진짜 그때 되게 철없지만 일부러 점수 떨어져가지고 열반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점수를 떨궜는데 근데 바보 같은 게 뭐냐면 학기에 한 번씩 바꿔요. 이제 그 다음 학기 성적으로 바뀌는데 제가 1학년 2학기라는 거를 간과했던 거죠. 2학기는 이제 한 학기가 지나면 2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영어 성적을 실컷 떨궈놨더니 2학년이 돼가지고 당연하게도 그 선생님을 못 보게 됐던 제가 이렇게 지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때 되게 뭔가 풋풋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선생님이고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았고 그냥 뭔가 칭찬받는 거에 되게 그걸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그냥 되게 칭찬받는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과목마다 무슨 뭐 부장이라고 하기 말하는 거 웃기지만 아무튼 뭐 영어 부장 뭐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 자리에 가서 노트북이랑 그런 교재 같은 걸 갖고 오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저 말고도 저희 반에 4명이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게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했어요. 그래서 가위가위보로 4명이 사는데 진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부장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스승의 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뭐 사적으로 계속 찾아가가지고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뭘 주고 싶다 막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스승의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딱 3월부터 되게 막 엄청 관심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스승의 날 빨리 와라 하면서 스승의 날 때 그 막 카네이션 모양 케이크랑 편지 써가지고 이제 그때가 스승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CA 시간 저 이상한 선착순 못 해가지고 이상한 붓글씨 쓰는 이상한 그거 했었는데 CA 시간 때 그래서 그거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CA 끝나자마자 바로 그 선생님 계신 교무실 뛰어가가지고 딱 케이크랑 편지도 이렇게 좀 염탐을 했어요. 창문으로. 근데 그 교무실 내부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근무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 막 제자들이 찾아오고 아니면은 막 졸업한 제자들도 오고 막 되게 바글바글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막 첫 부임한 교사여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짜 너무 뿌듯하다. 그래가지고 케이크랑 했어서 딱 바로 선생님은 그냥 되게 일부러 막 다른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와글와글한데 이제 그 선생님은 아무도 안 와서 혼자만 그냥 컴퓨터 보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덤덤한 척 하시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되게 밤톨같이 생겼거든요. 그때 그때 고1 입학할 때 반삭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몰래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드리니까 진짜 약간 너무 감동하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되게 뿌듯했던 아무튼 그때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딱 학창 시절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저는 커요. 친구들과의 추억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들과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또래들이랑 뭔가 의사소통 하는 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 되게 속으로 좀 많이 부대끼거나 힘들었던 적이 많아서 친구들과의 추억이 그립다 이런 적은 사실 없고 고등학교 때 떠올리면은 딱 그때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제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종종 라이브 하다가 학창 시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과연 기억하실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되게 멋지게 되고 있다는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정말 되게 뭐랄까 추억이죠. 엄청 좋은 기억이에요. 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죠. 또 이런 얘기는 사실 공연장에서 하려고 하면은 멘트 때문에 공연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이렇게 공연 때는 제가 잘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보통 곡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라이브를 키면은 이건 너무 비트가 있네. 이런 거 말고 근데 여러분 내일 출근 안 하세요? 지금 벌써 1시 거의 반 다 돼가는데 다들 재밌나 보네요. 다들 재밌나 보네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언제 시작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1살에 시작했지만 방황을 3년인가 4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음원을 내고 한 거는 25쯤? 24, 5쯤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뭐랄까 예전에 이렇게 되게 라이브도 되게 소소하게 소규모 이제 되게 소수의 인원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어요. 이게 뭔가 사람들이 몇 없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집중력이 좀 더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라이브를 키면은 인원수가 좀 늘다 보니까 말만 하면 나가요. 그래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좀 잘 안 하고 이랬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전에 막 전부터 좀 라디오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막 갖춰진 상황에서 뭐 대본이 있고 뭐 작가나 어떤 연출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혀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끄고 그냥 그런 거.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좀 제 공간을 구하면 그때는 뭐 인스타로 하는 거는 살짝 어설픈 느낌이 있어서 뭐 유튜브든 트위치든 그걸로 보이는 라디오처럼 해서 그냥 그러니까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해가지고 뭐 따로 어떤 그 라디오에 관련된 뭐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길로 이제 사연을 받고 그래서 음악 무슨 노래 들지 선곡하고 그땐 좀 제대로 그래서 선곡을 하고 사연 같은 거 읽어주고 제 얘기하고 뭐 어쩔 때는 그냥 뭐야 와인 같은 거 따라놓고 그냥 얘기하고 맥주 같은 거 따라놓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여건상 못하지만 제 공간을 저는 내년에는 꼭 구할 그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정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굳이 뭔가 앨범 뭐 내고 뭐 따로 음악 활동을 하진 않더라도 그거는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뭔가 뭐 앨범을 내고 휴식기를 가질 때도 그때는 그냥 정말 라디오만 하고 그냥 그렇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게 정말 저한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말하는 그 뭐랄까 말하는 뭐라고 해야지? 말하는 법이 좀 더 정리가 되고 간결해진다 해야 될까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러다가 대뜸 공연장에 쓰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좀 정리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이렇게 말을 하는 라이브를 많이 했을 때는 공연장이나 인터뷰를 할 때 말을 되게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었는데 안 하니까 진짜 또 이게 확 줄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옛날처럼 공연 이렇게 자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막 8개월 이렇게 한 번씩 단독 공연을 하면은 말이 뭔가 좀 버퍼링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서 입이 좀 풀렸어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뭐랄까 아직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계속 이렇게 이탈률 없이 남았다는 거는 제가 말을 엄청 잘하진 않지만 재밌게 한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요즘은 오늘부터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은 오랜만에 앵무새 가디건을 입을 생각입니다. 앵무새 가디건 공연 이후로 한 번도 못 입었어요. 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수우파 2화까지 보고 못 봤어요. 그 시간에 TV 앞에 못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눈이 예쁘다고요? 앵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눈빛이 좀 우수에 찼네. 그렁그렁하네. 근데 이게 반응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라이브 때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태그되는 스토리에 앵무새 비중이 한 70%였어요. 좋아하는 가수요? 요즘은 전 사실 비치하우스를 제일 좋아하고 요즘은 스틸 우지 노래 많이 들어요. 스틸 우지라고 노래 좋아요. 되게 텐션 엄청 높은 노래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이 사람 노래 다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은데 스틸 우지 노래 되게 좋아요. 네, 비치하우스랑 스틸 우지. 저 마이크도 비치하우스가 쓰는 마이크 샀어요. 그 저번에 스토리에 올린 거. 비치하우스 너무 좋아해서 비치하우스가 쓰는 마이크도 사버렸습니다. 이건데 요 마이크인데 요 마이크요. 네, 아무튼 블루 모티프. 저 좋아하는 영화가 사실 많아서 막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뇌에 혼선이 와서. 근데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다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스타벅스 닉네임도 간달프고 노팅힐도 좋아요. 그리고 블루 발렌타인 좋아하고요. 비포 선라이즈도 좋아해요. 그리고 미비포유도 좋아하고. 꼭 보라고 추천할 만한 영화? 근데 또 사람마다 그 어떤 영화 취향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하다 진짜 좋아해요. 병헌리에 완전 풋풋한 미소년의 느낌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그 번지 점프를 하다 꼭 보세요. 번지 점프를 하다 좋고 클래식도 되게 좋아해요. 조승우님 나오는 거. 클래식도 영화 되게 좋아요. 번지 점프를 하다는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하나 어떤 뭔가 뭐랄까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되게 일을 안 한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좋은 각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비 효과도 좋아해요. 나비 효과. 근데 생각보다 나비 효과를 어떤 분들은 되게 그냥 단순 SF물로만, 그러니까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약간 선입견이
그냥 SF 영화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스토리 엄청 좋고 좀 아련한 느낌도 들어요. 전 그런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련함을 느끼는 영화를 되게 아련함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 되게 멍 때린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좋아해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영상미가 되게 좋아요. 그냥 되게 그냥 주인공이 사는 집, 주인공이 입은 옷이 되게 엄청 너드한데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건 조커였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조커한테 몰입을 좀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만약에 좀 30 넘어서도 음악 안 풀리고 약간 좀 무시받고 살았으면 조커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공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조커는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이죠. 처음부터 명장면이 튀어나오잖아요. 눈에 뭔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입을 억지로 이렇게 찢으면서 웃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머리에다가 초록색 염색약 뿌리면서 그 장면 너무 좋아하고, 그 인격이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보는데 그게 너무 뭐랄까 몰입이 너무 됐어요. 뭐 왠지 모를 공감도 가고. 그래서 나도 그 머레이 그 장면이 너무 그랬어요. 그 엄마 병원에서 이제 조커가 TV를 보잖아요. TV에서 그 머레이 쇼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모습 망상을 하는데 그게 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게 망상이잖아요. 망상 안에 있는 내 모습, 그게 너무 약간 그 장면이 되게 왠지 모르게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약간 이제는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려서 망상이 돼버려서 그 부분에서 유일하게 웃는 그 장면이 있어요. 환하게. 옆집 여자도 사실은 다 망상이었고, 그러니까 그 망상에서 찾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약간 생존 본능에 때문에 발현된 것 같아요. 그게 생존 본능 때문에 발현된 그 뇌가 약간 고장나면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발동된 그거 망상 같은데, 그게 생존 본능 같아서 되게 그래서 조커를 되게 좋아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마이 시스터스 키퍼는 뭐지? 검색해봐야겠다. 마이 시스터 키퍼? 이거는 본 적 없어요.
재밌나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그냥 어바웃 타임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바웃 타임 너무 잘 만든 영화.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하자면은 조금 잔인하긴 한데 바스타즈 재밌어요. 바스타즈 되게 좋은 영화예요.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인데 저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그 바스타즈 꼭 보시고 또 약간 뭐랄까 좀 무서우면서 약간 살짝 SF인데 살짝 공포감도 있고 메시지도 너무 완벽한 영화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프로메테우스랑 에일리언 커버넌트 꼭 보세요. 진짜 제일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쇼킹했던 영화. 그리고 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5번 봤어요. 아려요. 다른 장면도 다 아린데 그 장면이 너무 아려요. 그 유일하게 마츠코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뭐랄까 불안정할 때 사람 죽이고 나서 만난 그 이발소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미용사를 만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잠깐 일 나간 사이에 저녁 밥 차려주다가 이제 형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날 생각만으로 몇 년을 버티다가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결혼해서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냥 나지막하게 다녀왔습니다라는 말 할 때 그때가 약간 그게 있어요. 좀 되게 아려요. 프로메테우스요. 프로메테우스랑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거는 시리즈물이라서 프로메테우스가 1편이고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좋아해요. 제가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해서 노트북이랑 아까 얘기했던 뭐지? 블루 발렌타인 그게 둘 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인데 너무 좋아요. 특히 블루 발렌타인은 진짜로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거의 끝이에요. 되게 허무하면서 뭔가 약간 마음에 빵꾸 뚫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구멍 뚫린 느낌 딱 들기 좋은 영화. 라라랜드도 재밌게 봤는데 라라랜드도 재밌는데 블루 발렌타인이 너무 저한테 임팩트가 세서 그런지 라라랜드는 그냥 되게 그것도 그 마지막이 되게 짠하잖아요. 뭔가 그 일련의 과정들이나 자기가 희망했던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미래의 장면들이 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잠깐 주마등 스쳐 지나가면서 그 장면 연주하면서 같이 나오는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죠. 미드나잇 인 파리도 좋아했어요. 레이첼 메가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되게 나쁜 여자처럼 나와서 뭔가 러블리함보다는 좀 다른 뭐랄까 현실적인 여자친구 느낌?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던 그 프랑스 배우가 되게 매력적인 되게 매력적인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 내년에 여행 갈 때 딱 3군데만 갔다 오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스테르담에서 며칠 있다가 런던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파리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암스테르담에 다시 가서 하루 이틀 있다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려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오지? 잠 안 자나? 죽은 시인의 사회 못 봤어요. 재밌나요? 저는 여행 가면은 관광지에 안 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명소에 딱 그러니까 명소를 어쩔 때 가냐면 일단 제가 잡은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을 때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 그냥 뭘 제일 하고 싶냐면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오고 싶어요. 그게 뭐 짧더라도 그 기간이 좀 짧더라도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일상을 똑같이 따라서 살다가 오는 걸 좋아해서. 왜냐면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정말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보통 그냥 자기 나라에 살 때는 굳이 낯선 데 가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행이라는 거는 그런 걸 느껴보려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뭔가 혼자 여행 가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커요. 뭐 곡을 쓸 때도 그렇고, 그냥 뭔가 일을 너무 하다 보면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한 상태로 바로 다음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 회로가 되게 꼬여버려서, 그게 내가 막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혼자 좀 오랜 기간 여행을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즐거운 여행보다는 되게 쓸쓸하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 쓸쓸한 기분이. 왜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든 뭐 공연을 하면은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든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이렇게 뭔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딘가 왠지 모를 좀 안정감도 들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점점 뭔가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막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적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아무도, 그러니까 나를 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은 또 다른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도 다시 정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 갔을 때도 뭘 막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 가서 그냥 커피 시켜놓고 멍 때리고 사람 다니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잘 다룰 줄도 모르는, 하필 카메라를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작동시키기 어려운 카메라를 사서 갔어요. 그래서 같은 장면을 한 4번씩 찍었어요.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되게 또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카메라냐고. 무슨 짧은 이제 또 스몰 토크를 하다가 그냥 또 헤어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유얼스도 미국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거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옆집에 나무가 무슨 꽃이 뭔가 활짝 핀 나무였는데 그게 되게 예뻐서 그 장면을 6번을 찍었어요. 근데 한 2개는 좀
빛이 좀 안 예뻤고 4개 정도는 되게 색이 예뻐서 그래서 그 사진을 US 커버로 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이모 할머니 집에서 조금 한 그래도 500m 정도는 떨어진 집이었는데 그냥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기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은 카메라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캠코더를 하나 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장면들을 뭐 짧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소리도 담기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상 같은 걸 몇 개 남겨오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뭐랄까 어색함을 잘 못 숨기는데 친한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텐션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2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굴 안 보면은 말을 잘합니다. 얼굴 안 보고 이렇게 뭐랄까 사이버 인간들 앞에서는 말을 잘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벌써 2시네요. 이제 다들 주무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얼른 주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라이브 키면은 여러분들 잠 못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얼른 주무세요. 슬프지만 얼른 라이브 꺼서 여러분들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시간인지라 노래를 하면 민폐라서 사실 이전에도 이 시간대 노래를 불러서 민폐짓을 했지만 그래도 알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노래는 다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또 놀러 올게요. 안녕.